또 기억나는 데가 뭐 있나 생각해 보니까 여기 있네요. 한국수출입은행입니다. 네. 한국수출입은행. 수출입은행이요. 네. 한국수출입은행은 뭐 하는데요? 여러 가지 수출 금융 상품들을 통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리 대출을 해주기도 하고요. 네. 저리 대출 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금융 상품들을 기업에 유리하게 만들어 가지고 제공하기도 해요. 조금 이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아까 텍스트 피시면서 보셨을 텐데 수출입 은행들의 수출 팩토링 이런 상품들이 있습니다. 해서 여기서 파는 수출 팩토링이 시중 은행에서 파는 수출 팩토링보다 더 소위 코스트가 낮은 거죠. 그만큼을 정부에서 일정 부분 이제 부담하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수출입 은행이라고 하는 것들도 물론 은행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중 은행보다는 덜 이익이라고 하는 걸 덜 추구해도 상관없거든요. 그렇죠? 하다 보니까 수출입 은행에서 저리 대출을 해주기도 하고, 예. 그 다음에 이런 금융 상품들을 통해서 지원하기도 합니다. 예. 또 뭐 있나요? 요런 데 있지 않나요? K 슈어 뭐예요? 슈어 한국무역보험공사 말합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 뭐예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 수출보험, 수입보험도 있고요. 또 수출신용보증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돈을 빌릴 때 얘네들이 보증을 서주기도 합니다. 수출신용보증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을 취하는 기관들이기도 하죠. 자, 지금 보셨던 얘네들을 우리가 대체로 공공기관이라고 말을 합니다. 네. 공공기관 말고 이런 데들도 있죠. 한국무역협회. 어찌 보면 좀 결이 다르죠. 여기는 수출을 진흥하는 기관이고요. 여기는 협회입니다. 네. 한국무역협회는 공공기관은 아니에요. 공기업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협회예요. 협회가 뭐예요? 그 무역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모임이 협회예요. 그죠? 관세협회 이런 거 뭐 관사들이 모여서 만든 모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네들은 뭐해요? 수출 진흥하기 위해서? 무역과 고유번 이런 거 말고 대명법이 많이 나오잖아요. 특히 수출 실적이라고 하는 것들을 얘네들이 가져해주죠. 또 무역 금융을 해주는 상당 부분 주체이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그 기타라고 하는 데들이 힘을 많이 쏟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실 굉장히 많은 K자 들어가는 회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들을 굉장히 폭넓게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기관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 기관들이 다 물론 뭐 수입도 지원할 수도 있겠지만 수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런 회사들 들어가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뭐 충분히 도움이 되는 관련이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이런 데 들어가시면은 우리가 배웠던 무역 실무적인 이제 여러 가지 지식들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관세 평가나 품목 분류보다는 좀 더 대외무역법이나 이런 쪽의 지식들, 그죠? 우리가 배웠던 대외무역법상의 굉장히 많은 제도들, 굉장히 많은 기관들 이런 데들이 다 우리 수출입을 진흥하기 위한 기관들이죠. 기관들보다는 상품 기준으로 많이 보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 무역 실무지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무역 실무에서 나왔던 개념 기준으로 보면은 내국 시정장 어때요? 수출을 진흥하기 위한 방법 아닌가요? 아니 물론 대명법이 나와요. 내국 시정장 통해서 어떠한 이득을 얻을 수 있나요? 내국 시정장을 활용해 가지고 그 외국에서 살 물건들을 굳이 외국에서 사지 않고 국내에서 살 수도 있고, 국내에서 사게 되면 어떠한 도움들을 주죠? 수출 실적이라고 하는 걸 부여하다 보니까 실제 물건을 외국에 보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출 실적으로 간주해줘서 수출 실적으로 간주해주다 보니까 관세환급이나 영세율이나 등등등의 여러 가지 혜택을 입을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납품하는 기업들이 계속해가지고 수출 실적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더블 카운트, 트리플 카운트가 될 수도 있지만 수출 실적의 국내적으로 그런 카운팅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에 대한 진흥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네. 비슷한 친구 하나 더 있었습니다. 신용장 거래만 해주면 되느냐, 비신용장 거래도 좀 해달라라고 하면서 똑같은 기능을 하는 구매약인서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죠. 이것들의 가장 원천에 있는 기능들이 뭐였죠? 무역금융이라고 하는 제도들이었습니다. 무역금융이 뭐였죠?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기금이라고 하는 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전년도 수출 실적이 일정 부분 초과하거나 또는 신용장을 받아오거나 한 친구들에 대해서는 내가 너네들한테 저리로 빌려줄게. 니들이 시중은행에서 빌리는 것보다 더 저렴하게 빌려줄게. 심지어 담보도 없단다. 이런 좋은 상품들을 개발해서 활용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한테 돈을 빌리기 위해서는 대부분 다 담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담보가 뭐였죠? 신용장 아니면 전년도 수출 실적이죠.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일반 금융기관들의 관점에서는 이 신용장은 뭐 당연히 되는데 전년도 수출 실적을 가지고 돈을 빌려줘라? 라고 하는 건 금융기관들한테는 죽으라는 뜻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 리스크는 어떡하고? 전년도에 수출 실적 많았는데 올해 수출 실적 없으면 어떡하려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걱정이 되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런 무역금융이나 이런 것들은 시중은행이 자체적으로 오리엔트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요. 그래서 정부에서 아예 그 연초에 예산을 배정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여러 시중은행들에다가 뿌려주죠. 무역금융 상품이 있고요. 좀 소규모 상품으로서 수출입은행이 했던 그 금융 상품 중에서 저리 대출 중에서 온 랜딩 대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